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번에도 닥치고 생활정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오해를 풀고 선거 활동에 대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간질하던 꼴통 보수 유튜버들 서운해서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꼴보수 유튜버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대면서 이준석 후보를 짓밟았습니다. 창피하지도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자식 같은 그 대표를 윤석열 후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젊은 대표가 야당 대표가 됐다. 정말 만날 때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그의 생각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마음에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준석 대표를 짓밟음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그런 꼴통 보수 유튜버들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이간질을 했는지, 두 사람의 이간질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보수 유튜버들, 구독자와 조회수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보수 유튜버들의 행태를 보면서 저도 유튜버지만 참 한심하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특히 대한민국의 보수는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보들은 거짓말을 해도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로 똘똘 뭉쳐서 편듭니다. 물론 그들이 하는 짓이 거짓말 투성이고 위선 투성이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자기네들끼리는 잘 뭉칩니다. 이 보수들은 보수도 아니죠. 기득권자들은 지 이익을 위해서라면 보수끼리도 뭉치지 않고 비난하고 저격합니다. 왜 이들이 이런 짓을 할까? 한 3가지 정도로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엄청난 개혁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준석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개혁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득권들은 개혁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개혁을 할 경우 본인들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대로 그 안에서 안주해야 자신들의 밥통이 지켜지기 때문에 개혁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실력에 의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지 줄 서고 아부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 민주주의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젊은이가 그 홀몸으로 이 엄청난 비난에 부닥치면서도 본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이 이준석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 지금 꼴보수 유튜버들의 저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또 같은 맥락이죠. 윤석열 후보에 잘 보여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잘 보여서 또 다음 총선에서 자리라도 공천이라도 어떻게 하나 받아볼까 하고 아부하는 거죠. 개인 방송 유튜버라는 그러한 권한을 앞세워서 윤석열 후보에 아부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그런 수단이지요. 개혁에 반대하는 거, 기득권들이 원래 개혁에는 반대합니다. 개혁할 경우 자신들이 쫓겨나니까 그 자리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라 기득권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정치권과 정치권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손을 잡고 개혁을 하고 정치판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그동안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반대하던 이준석 대표에게 권한을 줬습니다. 처음부터 윤석열 후보가 되자 당권의 사무총장을 밀어넣어서 500억이 넘는 그 예산을 집행하는 사무총장이 돼야 된다고 그들이 원하는 사람을 사무총장으로 밀어넣으면서 이준석을 몰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준석이 밀리지 않고 젊은 나이에 당당하게 맞서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한 겁니다. 이준석의 이 관철하는 힘도 대단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인 윤석열 후보도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굴복했다. 계속 그동안 편을 들었기 때문에 편들기를 안 하면 쪽팔리잖아요. 윤석열 후보 계속 편들었는데 갑자기 윤석열 후보 편들기를 안 하거나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 쪽팔리잖아요. 쪽팔릴 때 팔더라도 어른이면은 잘 됐다. 이준석 후보에게 가서 같이 손을 잡은 게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바보입니까? 굴복한 사람은 바보입니까? 굴복했으면 바보죠. 그런 패장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습니까? 지지 철회해야죠. 굴복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나쁜 정치꾼들이죠. 저는 나쁜 정치꾼들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을 평가절하함으로써 윤석열 후보를 높이는 거, 그것이 아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윤석열 후보 내가 보기에 그런 아부하는 거 다 압니다. 아부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뺄셈 정치보다는 다 안고 가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 그런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그거 아닙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죠. 그런데 이걸 뭐 누구를 데려오고 자리 싸움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 천박한 정치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천박하게 보는 거예요. 자리 다툼, 내가 이 사람들한테 아부해서 내가 뭘 쟁취할 것인가, 뭘 얻을 것인가, 정치공학만 생각하죠. 이들이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윤석열 후보들 편들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천박한 정치의식, 천박한 가치관을 가지고 밥그릇 싸움만 하는 것이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국가의 미래를 정말 염려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도 얘기하면, 대화로 풀면 상식적인 사고에 끄덕끄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또 이들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를 이간질하는 데는 유튜버 수익 돈벌이 수단으로 또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갈등에 관심이 많고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는 주제로 유튜브를 해야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갈등을 조작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혁에 저항하는 반대 세력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를 이간질하고 본인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크니까 본인이 윤석열 후보한테 손바닥 비벼서 잘 보여서 한 자리 얻고 싶어하는 그거. 세 번째, 유튜버 돈벌이 수단으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를 이간질한 것이다. 그런데
이 현명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문제가 어렵지 않게 해결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꼰대 유튜버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 저는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켜보는 게 뭐 그리 큰 문제이겠습니까만 적어도 지성인이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에 속한다면 나라의 운명, 국가의 운명, 국민의 생활을 생각하면서 유튜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